지난 시간에는 100명이 넘는 스파이더맨들이 거대한 전쟁을 벌이는 스파이더버스를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한국계 스파이더 거리자 스파이더버스에서 피터 파커와 함께 큰 존재감을 보여주었던 실크를 알아볼 생각으로, 그동안 실크를 잘 몰랐던 분들은 이 방송을 통해 그녀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실크는 한국계 아메리칸으로 어렸을 때부터 사진적 기억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자랐는데요. 언제부터인가 공부보다는 학기부 활동과 남자친구를 만나는 데 더 집중하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부모님들이 그녀를 강제로 현장 학습에 보내면서 그녀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과학 박람회 현장에서 방사선 실험을 하던 중 길을 잃은 거미가 엄청난 양의 방사능을 흡수하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가까이에 있던 피터 파커가 거미에게 물리면서 그는 거미의 힘을 가진 스파이더맨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죽어가던 거미는 또 한 명의 소녀를 물었는데요. 그게 바로 신디문, 즉 실크죠. 이렇듯 아무도 모르게 거미에 물린 신디문은 피터 파커와는 달리 자신의 힘을 통제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거미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막대한 부를 노리고 있었던 이즈킬 심즈가 나타나 신디가 거미의 힘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즈킬 심즈는 거미 토템을 먹어치우는 존재들이 물론가 후계자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특수하게 만든 벙커 속에 숨어 있어야 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주죠. 그러자 신디는 자신과 모든 스파이더맨들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벙커 안에 들어가 무려 10년 동안 갇혀 지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 이 세계에 신디 말고도 또 다른 스파이더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즈킬 심즈는 피터 파커에게 찾아가서 몰론을 피해 벙커 안에 숨을 것을 제의하는데요. 스파이더맨이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몰론과 싸움을 선택함으로써 몰론은 스파이더맨에게 2번이나 죽는 굴욕을 당하게 되죠. 하지만 얼마 후 마블 코믹스의 모든 사건들을 관찰하고 있던 와처가 죽으면서 그가 알고 있던 비밀들이 세상에 풀려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많은 비밀들이 전부 다 풀려나게 될 것이다. 즉 원제라는 이벤트가 일어나면서 모든 히어로들은 그동안 몰랐던 비밀들을 알게 되는데요. 수없이 많은 비밀들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어. 이때 피터 파커는 자신을 물었던 거미가 또 다른 소녀를 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거미가 날 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물었다고? 여자? 전혀 몰랐던 일이야. 누구지? 엄마, 아빠, 힘이 억제되질 않아. 제게 맡겨주십시오. 이건 제가 잘 알고 있는 증상입니다. 그래, 굉장한 진전을 보이고 있구나. 하지만 지나치게 빠른 것 같은데? 역시 우려했던 대로야. 선택의 여지가 없어. 확실한 답을 얻을 때까지 너는 이 안에 있어야 한단다. 여기서 그녀가 느껴진다. 이곳은 예전에 이즈킬 심즈가 날 가두려고 했던 곳이잖아. 빌딩 꼭대기에는 날 위한 벙커가 있었지. 그리고 그녀는 맨 아래층에 있군. 그렇게 본능에 이끌려 피터 파커는 신디문을 풀어주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 물론이 그들의 존재를 감지하면서 스파이더버스라는 거대한 이벤트가 일어나게 되죠. 참고로 스파이더버스는 저희가 자세히 풀어놓았으니 이 방송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10년 만에 세상으로 나온 신디는 스스로 코스튬을 만들어 입고 실크라는 히어로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녀가 갇혀 지내는 동안 가족들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사랑하던 남자친구는 또 다른 애인이 생긴 뒤였죠. 그러자 신디는 가족을 같이 찾아주겠다는 피터 파커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잠시 그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녀와 피터 파커가 한자리에 있으면 끊임없이 욕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당시의 스파이더맨과 실크는 보기만 하면 서로에게 달려들 정도로 굉장히 끈적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고, 여기에 실크의 섹시한 코스튬까지 합쳐지면서 스파이더맨 만화는 순식간에 성인물과 청소년물을 넘나들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실크가 따로 독립을 하면서 스파이더맨과 실크는 서로 다른 이슈로 갈라지게 되죠. 아무튼 그렇게 독립하게 된 신디는 막대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팩트 채널에 입사해서 겉으로는 실크의 사진을 찍어주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사라진 가족들을 찾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직장 상사의 폭언에 분노하면서 드디어 새로운 코스튬을 만들어 입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정한 실크로 거듭나게 되죠. 아무리 봐도 실크가 탐나. 데일리 뷰글이 스파이더맨을 독점했던 것처럼 우리도 실크를 독점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옷이 문제야. 거미줄을 칭칭 감은 몰골이 너무 볼품없잖아? 뭐? 볼품없어?
이건 참을 수 없는 모욕이야. 좋아, 본때를 보여주지. 실크를 제대로 꾸며주마. 실크는 스파이더맨보다 더욱 뛰어난 스피드와 스파이더 센스를 가지고 있지만 경험과 근력 면에서는 스파이더맨에게 뒤처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웹슈터를 쓰는 스파이더맨과는 달리 손끝에서 거미줄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 거미줄을 이용해서 자신의 코스튬과 낙하산, 방사능 보호복, 절연 슈터 등을 만들어낼 수 있죠. 또한 벽에 달라붙는 능력과 초인적인 힘, 강화된 반사 신경, 내구력, 지구력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진적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획적인 전투보다는 즉흥적이고 과격한 전투를 즐겨할 정도로 무모하고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의도치 않게 민폐 캐릭터로 그려질 때가 있는데요. 재밌게도 이 모습은 스파이더버스에서 최고점을 찍게 되죠. 일단 스파이더버스에 등장하는 실크는 가장 중요한 거미 토템 중에 하나인 더 브라이드로 등장하지만 독단적인 행동으로 스파이더맨들에게 민폐 아닌 민폐를 끼치게 됩니다. 널 꺼내주러 왔어. 이유야 어떻든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가두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열면 안 돼. 그 문을 열면 물론이 올 거야. 이게 뭐지? 거미 신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구나. 지금 이 순간부터 성대한 사냥이 시작될 것이다. 실크가 내가 저 괴물들을 끌어들인댔지? 그렇다면 내가 미끼가 될게. 라는 말과 함께 차원 이동 장치를 강탈해서 사라져버리는 실크. 그리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따라 나선 느와르 스파이더맨이 심각한 중상을 입고 수많은 스파이더맨들이 죽거나 다치게 됩니다. 홀로 도망다니던 실크는 자신을 뒤따라온 후계자들과 싸우던 중 차원 이동 장치가 망가지자 그들이 타고 온 포탈을 이용해서 후계자들의 세계인 룸월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스파이더 우먼과 차원 이동 장치를 바꾸면서 스파이더 우먼이 룸월드에 고립되어 버리죠. 그러자 실크는 스파이더 우먼을 구하기 위해서 스파이더 그앤과 함께 룸월드에 도착하는데요. 황당하게도 해적단과 싸우다가 또다시 차원 이동 장치를 망가뜨리고 곧이어 후계자들에게 사로잡히면서 스파이더맨들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이렇듯 실크는 가는 곳마다 사고를 치고 다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스파이더버스에서 영웅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녀가 도망다니다가 찾아낸 벤자민 파커의 은신처 때문입니다. 참고로 벤자민 파커가 있는 지구 3145는 핵전쟁으로 세상이 종말하고 방사능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지만 방사능에 약한 후계자들에게는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들은 그곳을 최강의 방어 요새로 이용했으며 이후 후계자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활용하게 되죠. 지금까지 한국형 스파이더 거린 실크를 알아봤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부디 이 방송이 실크를 몰랐던 분들에게는 실크를 알게 되는 계기가, 알고 있었던 분들에게는 실크를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저희는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